50대부터는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돈을 아껴 쓰는 것 같은데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월급도 받고 있고 큰 돈을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통장을 보면 돈이 사라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쓰나? 그런데 문제는 꼭 소비가 아닙니다. 50대부터는 돈이 새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인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50대부터 돈이 새기 시작하는 순간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소득이 늘었다고 생활 수준까지 올리는 순간입니다.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예전보다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도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식당에 가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평소에는 아끼던 것들도 하나씩 삽니다. 문제는 한 번에 큰 지출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 생활이 20만원짜리 생활로 바뀌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득이 줄었을 때 다시 10만원짜리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시기에 자산을 늘리는 대신 생활비의 기준을 먼저 올려버립니다. 50대 이후에는 소득이 늘었을 때 생활 수준보다 먼저 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입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돈을 사랑이라는 이유로 계속 늘리는 순간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은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결혼할 때 도와주고, 집을 구할 때 도와주고, 손주가 생기면 또 도와줍니다. 물론 부모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자녀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자신의 노후가 시작된 뒤에도 자녀를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50대에는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다시 돈을 벌어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돈을 주고도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 기준이 없다면 사랑으로 시작한 지원이 나중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순간입니다. 50대가 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을 좀 더 빨리 불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군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조건 시장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에 대한 기준 없이 남의 확신을 빌려 투자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잃은 돈을 회복할 시간이 젊을 때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까지 잃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가입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투자는 결국 시간과 기준의 싸움입니다. 네 번째, 고정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각종 구독료, 관리비, 회비,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들 하나씩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만원, 2만원이 쌓이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정한 지출을 평생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50대가 되었다면 20대, 30대, 40대에 만들어 놓은 지출 구조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필요해서 시작했던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새고 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5번째,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순간입니다. 50대가 되면 사람을 만날 일이 많아집니다. 동창 모임, 친구 모임, 직장 모임, 가족 행사, 그리고 은근히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는 좋은 아파트에 산다더라. 누구는 외제차를 샀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더라. 나도 모르게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내 자산을 줄이고 남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소비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사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체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돈은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6번째, 나중에 생각하자며 노후 준비를 미루는 순간입니다. 50대 초반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준비하지.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서 생각하지. 집 문제 해결하고 나서 시작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60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떼어놓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노후 자금은 남는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부터는 막연하게 노후 준비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국민연금 등 예상되는 소득은 얼마인지, 부족한 돈은 얼마인지, 그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숫자를 보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숫자를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7번째, 돈을 관리하는 기준을 배우지 않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키는 공부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어떤 주식을 살까? 어떤 부동산을 살까?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돈을 결정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투자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 소비할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기준이 필요하고, 노후 자금을 사용할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남들이 산다고 하면 따라 사고,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내 노후 자금까지 꺼내게 됩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0대부터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기준을 권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 돈은 정말 필요한가입니다. 사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도 다릅니다. 돈을 쓰기 전에 한 번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지출이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없는가? 없다면 조금 미뤄도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돈을 잃어도 괜찮은가입니다.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수익률만 보지 마십시오.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돈이 절반이 되어도 내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몇 년 동안 묶여 있어도 괜찮은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아직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준은 10년 뒤에 나에게 필요한가입니다. 50대의 돈은 20대의 돈과 다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소비가 10년 뒤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60대, 70대의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봐야 합니다. 돈은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50대부터 돈이 새는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써서만은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자녀에게 계속 돈을 주고 남을 따라 투자하고 고정비를 방치하고 체면 때문에 소비하고 노후 준비를 미루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기준 없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돈을 벌 방법은 찾으면서 돈이 새는 구멍은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구멍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지난 3개월의 지출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둘째,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점검하십시오. 셋째, 내 돈에 관한 기준을 3가지로 적어보십시오. 무엇에 돈을 쓸 것인지, 어디까지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노후를 위해 얼마를 남길 것인지. 이 3가지가 정해지면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내가 내 돈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50대부터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새는 돈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만드십시오.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남 따라 투자하면 결국 잃게 됩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50대부터 돈을 지키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의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10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